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잘 보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자과 전자에 대해 배웠던 거 기억나요? 원자과 전자가 뭐였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했죠. 여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요. 원자들이 결합할 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 전자들의 개수, 즉 원자과 전자의 개수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원자과 전자수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족 원소들끼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족 원소 중 1족 원소와 17족 원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1족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죠? 한 개인 원소들이죠. 근데 이때 1족 원소 중에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닙니다.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17족 원소는 할로젠입니다. 17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총 7개입니다.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은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1족과 17족 원소입니다. 이 중에 1족 원소가 바로 알칼리 금속이에요. 주기율표의 1족 원소 중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로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리튬, 나트륨, 칼륨의 원자과 전자가 방금 몇 개라고 했어요? 한 개라고 했죠? 자, 실제로 여기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에 한 개, 나트륨도 한 개, 칼륨도 한 개예요. 그런데 모든 원소는 전자 껍질이 모두 채워져서 가장 안정되길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알칼리 금속의 전자 껍질이 모두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있으니까 이 한 개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가 더 추가되거나 이 둘 중 하나면 그러면 전자 껍질에 모두 채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간단한 방법일까요? 한 개가 탈락하는 게 쉬울까요? 7개가 추가되는 게 쉬울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개가 탈락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경우는 전자를 한 개 잃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서 비교적 반응성이 큰 원소입니다. 이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속은 엄청 딱딱한데 이 알칼리 금속은 밀도도 작고 칼로 잘릴 정도로 물러요. 또한 원자과 전자가 한 개라고 했잖아요. 이 전자 한 개만 사라지면 되기 때문에 한 개만 사라지면 완전 안정해지기 때문에 전자 한 개를 잃으려는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와 물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나 벤젠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해요. 그리고 물에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 반응 후에 남은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돼요. 그리고 이런 알칼리 금속은 일상생활에도 사용되는데요. 먼저 리튬의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 배터리에 이용되고, 나트륨은 터널의 조명에 이용되고, 칼륨은 식물의 성장을 돕는 비료에 이용됩니다.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이 실험의 목표는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준비물은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 페놀프탈레인 용액, 수조, 스포이트, 핀셋, 칼, 그리고 보안경이 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유리판 위에 리튬 조각을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서 단단한 정도와 단면의 색 변화를 먼저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조에다가 물을 절반 정도 넣고 페놀프탈렌 용액을 3-4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좁쌀 크기로 자른 리튬 조각을 넣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도 위의 과정을 반복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준비됐나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실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물에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각 금속에서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산성, 중성, 염기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산성, 중성, 염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에 대해서도 배웠죠?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어떤 성질을 파악하는 지시약이죠? 기억나요, 여러분? 바로 염기성을 판단하는 지시약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물에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면 색깔이 빨갛게 변해요. 자, 그러면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물에 알칼리 금속을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뽀글뽀글하면서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또 색깔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붉게 변하고 있죠. 즉 알칼리 금속에 이렇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들어간 물에 반응을 시키면 이 용액이 어떤 성질로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염기성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리튬, 나트륨, 칼륨과 물의 반응에서 공통점을 정리했는데 먼저 1번, 물 위에 떠서 반응한다고 했어요. 그럼 물 위에 떴다는 거는 물보다 밀도가 어떻다는 걸까요? 물보다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 아래로 가라앉겠죠? 하지만 모두 다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다 물 위에 떠서 반응했어요. 즉, 리튬, 나트륨, 칼륨, 알칼리 금속은 밀도가 굉장히 작다는 걸 의미하겠죠. 지금 이 경우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의 경우에는 밀도가 1보다 작은 거예요. 자, 그리고 리튬과 나트륨이랑 칼륨 이 반응했을 때 가장 반응성이 컸던 것이 바로 칼륨이에요. 리튬이 가장 작았고, 즉 이걸 통해서 리튬과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는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칼로 단면을 잘랐을 때 어떻게 됐냐면 알칼리 금속은 칼로 쉽게 잘렸고 또 자른 직후 단면이 광택이 났는데 그 광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광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칼리 금속은 무르고 공기 중의 산소와 잘 반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물과의 반응은 어땠죠? 용액의 색깔이 붉어졌죠? 이를 통해서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한 후의 용액이 염기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튬, 나트륨, 칼륨의 물과의 반응성을 비교해 볼까요? 영상에서 어땠어요? 리튬 반응이 가장 약했고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졌죠? 자, 여러분 교과서 36쪽 펴볼게요.
36쪽 펴보면 거기 주기율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1쪽 원소를 한번 봅시다. 1쪽 원소를 보면 지금 수소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죠. 자,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주기가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즉, 주기가 더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더 커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집니다. 자, 마지막 알칼리 금속이 공통적으로 성질을 가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알칼리 금속 공통적으로 이렇게 무르고 밀도가 작고 물에 넣었을 때 염기성이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질까요?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1로 같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 지금 쌤이 원래 아이패드로 수업을 만들었었는데 아이패드가 좀 계속 오류가 나고 영상이 자꾸 만드는데 어려워가지고 쌤이 이제 지금은 맥북을 가져왔어요. 지금 맥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쌤이 재밌는 영상 보여주려고요.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으면 이 유튜브에다가 알칼리 메탈 인 워터라고 치면 되게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엄청나게 큰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이걸 지금 보여준 영상이 있어가지고 보여주려고요. 던지는 거예요. 이제 엄청 크죠?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은 소리가 없어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정말 반응성이 큰 원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공기 중이나 물 속에 크게 넣으면 안 돼요. 이거 완전 원자폭탄 폭발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반응이 커요. 우리가 실험할 때는 아주 좁쌀 크기로 작은 그 금속만 사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로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